전 세계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석유 전쟁의 종결이라 떠들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거대한 연극의 일막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남쪽에 불타는 유전을 바라볼 때 트럼프의 진짜 시선은 정북 쪽 얼어붙은 섬 그린란드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왜일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아래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를 합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가치 있는 것, 즉 21세기 문명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열쇠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트럼프가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남김없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채널 돈머니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작전이 왜 그린란드를 향한 예고편이었는지 짧게 짚어보고 이어서 왜 미국이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얼음 밑에 숨겨진 경제적 가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현미경 수준으로 분석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변화가 2026년 현재 우리의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인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의 모든 궁금증이 풀릴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다른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의 탐사 비용에 조금만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돈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겐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딱 1초만 투자 부탁드립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이야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캐리비안 자유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미 특수부대는 단 72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장은 즉각 안정됐죠. WTI 유가는 배럴당 $60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단순히 석유 때문에 혹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지정학적 미스디렉션이에요.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뒤에 진짜 마술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베네수엘라 침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거대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탐냈다는 건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굳이 남미 국가를 침공할 만큼 석유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어요. 이 작전의 진짜 타겟은 마두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인 서방호에서 더 이상 알짱거리지 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의 막대한 투자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중국 입장에선 막대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력과 결단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시는 바로 다음 목표를 위한 포석이었죠.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한 트럼프, 이제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두려워하며 지켜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공포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그는 훨씬 더 큰 판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석유라는 20세기의 유물이 아니라 21세기 첨단 산업의 심장을 움켜쥐기 위한 작전, 그 무대는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땅, 그린란드입니다. 도대체 그린란드 얼음 밑에 뭐가 있길래 미국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그린란드, 이름과는 달리 영토의 85%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죠. 인구는 6만 명이 채 안 되고 주된 산업이라곤 어업과 관광업이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덴마크령의 한적한 자치령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 섬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자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첨단 산업의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제품의 성능이 마법처럼 향상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의 선명한 디스플레이, 전기차 모터의 강력한 자석,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인공위성,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히토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21세기 산업의 쌀이자 디지털 석유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히토류는 이름처럼 정말 희귀한 광물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히토류 자체는 지구상에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특정 국가가 이걸 거의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 그리고 채굴된 히토류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재련 및 분리 공정은 무려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장 지배가 아니라 완벽한 독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어버리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그야말로 전략적 취약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란드가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조커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부의 크반네펠트 지역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히토류 및 우라늄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6년 1월 최신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 매장된 히토류의 잠재적 가치는 최소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2026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광산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도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향후 100년간 전 세계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보물섬을 어떻게 손에 넣으려 할까요? 스텝 1. 경제적 압박과 유인. 먼저 덴마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죠. 하지만 2026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행동력, 그리고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지렛대로 덴마크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동시에 덴마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천문학적인 금액의 매입가를 다시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스텝 2. 그린란드 민심 공략. 동시에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약속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합니다. 매년 막대한 양의 자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덴마크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달콤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스텝 3. 중국 자본 배제. 마지막으로 이미 그린란드에 진출해 있던 중국 자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 안보 문제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 기업의 광산 개발 허가를 취소시키고 그 자리를 미국 기업 컨소시엄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처럼 미국은 히토류라는 알맹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야망은 단순히 광물 자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땅속이 아니라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린란드는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최후의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 보통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약 21,000km에 달하는 길고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만약 북극의 얼음이 녹아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13,000km로 운항 기간이 무려 10에서 15일이나 단축됩니다. 시간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항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이 북극 항로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유럽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1대1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북극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북극해는 이미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연안국들의 치열한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길목, 대서양으로 진입하는 관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게 된다면 사실상 북극 항로의 톨게이트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에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북서쪽에는 미군의 툴레 공군 기지가 있어요. 냉전 시절 소련의 핵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전방 기지죠. 이곳은 지금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친중 국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거나 독립 후 중국 자본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히토류는 돈의 문제지만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주권 국가인 덴마크가 있는데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국제 정치는 법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덴마크는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이고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 온다면 덴마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히토류라는 경제적 심장과 북극 항로 및 미사일 기지라는 군사적 두뇌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경제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변화가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돈, 우리의 투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제적 쓰나미가 예상됩니다. 첫째, 히토류 가격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 주도의 컨소시엄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을 본격화하면 중국의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장기적으로 히토류 가격은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히토류를 무기화하던 중국에겐 치명타지만 반대로 히토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겐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TSMC,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관련된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반면 중국의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둘째, 글로벌 물류 지도의 혁명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기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에 의존하던 해운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북극 항로에 투입될 쇠빙선이나 특수 화물선을 건조하는 조선사, 북극해 연안의 새로운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 그리고 북극 물류를 담당할 새로운 해운사들이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를 겁니다. 특히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투자의 관점을 남쪽 바다가 아닌 북쪽 바다로 옮겨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셋째, 달러 패권의 강화입니다. 미국이 21세기 핵심 자원인 히토류와 새로운 물류 루트까지 장악하게 되면 달러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2026년 1월 현재 1,4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 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텝 1.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열어보세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특히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스텝 2. 새로운 기회 탐색. 반대로 미국의 기술 패권 강화, 북극 항로 활성화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미국의 방산 ETF, 글로벌 기술주 ETF 혹은 국내의 조선 건설 관련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텝 3. 안전자산 확보.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에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최소 10% 이상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정학적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시나리오는 한 개인의 야망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겠지만 돈의 흐름을 읽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그린란드의 히토류와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21세기 패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 이 거대한 변화는 히토류, 물류,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뒤흔들 것입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북극 항로 관련주 혹은 히토류 대체 기술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돈머니모니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트럼프는 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얼음 덩어리에 집착했을까요? 이제 그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얼음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미국의 다음 100년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당신의 가장 스마트한 파트너, 돈머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